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70세가 넘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로 일본의 100세 장수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을 때 좋다던 건강 습관이 노년에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넘으면 오히려 해로운 건강 상식 5가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첫째, 과도한 다이어트와 저체중의 위험, 둘째, 지나친 운동이 주는 역효과, 셋째, 무조건적인 저염식의 문제점, 넷째,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잘못된 집착, 다섯째, 과도한 건강검진의 부작용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부모님의 건강 수명을 10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잘못된 건강 조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고 진짜 장수의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70세 이후 체중 관리의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마른 비만보다 통통한 게 낫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날씬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체질량지수 BMI가 25에서 27 정도로 약간 과체중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삽니다. 정상 체중보다 사망률이 20%나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대퇴골 골절로 누워있다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중이 적으면 영양 저장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수술을 받을 때 체중이 빠지면서 회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암이나 큰 병에 걸렸을 때도 마른 사람보다 약간 통통한 사람이 더 잘 이겨냅니다. 둘째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피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70세 이상은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이 30% 더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을 먹어야 합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달걀 12개 또는 소고기 300g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절반도 못 먹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안 아물고 머리카락도 빠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생선, 두부, 달걀, 콩, 우유 등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년기 운동의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무리한 유산소 운동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새벽부터 2시간씩 등산을 하거나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70세 이상에서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관절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활성산소를 과다 생성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은 하루 30분에서 45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가장 적절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걷기,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새벽 운동입니다. 새벽에는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40%가 새벽 시간에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해가 뜬 후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와 근력 운동만 생각하시는데 노년기에는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낙상의 80%가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기, 뒤꿈치로 걷기, 일자로 걷기 같은 균형 운동을 매일 5분씩만 해도 낙상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은 낙상률이 5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 섭취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저염식의 위험성입니다. 젊을 때는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니까 싱겁게 먹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싱겁게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고 영양실조가 생깁니다. 또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면 어지럽고 힘이 없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심하면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어르신의 30%가 저나트륨 혈증 때문입니다. 유럽심장학회의 최신 연구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g에서 5g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소금으로 7.5g에서 12.5g입니다. WHO 권장량인 5g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적당한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간이 맞는 음식의 중요성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음식이 맛없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줄어듭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연구를 보면 100세 노인들은 의외로 짭짤한 된장국, 절임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짜거나 싱겁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 쌈 채소를 함께 먹는 우리 전통 식습관이 매우 과학적입니다. 다음은 노년기 콜레스테롤 관리의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스타틴 같은 약을 평생 드십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240 정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삽니다. 180 이하로 낮은 사람은 오히려 사망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너무 낮으면 우울증, 치매,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의 25%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스타틴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육통, 간 손상, 당뇨병 위험 증가,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엔자임 Q10이 고갈되어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에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없다면 스타틴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중요성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보다 중요한 것은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이 60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HDL을 높이려면 규칙적인 운동, 오메가3 섭취, 적당한 음주가 도움이 됩니다. 네, 적당한 음주입니다.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은 HDL을 높이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달걀도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하루 2개까지는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달걀에 콜린, 루테인 같은 영양소가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2019년부터 달걀 섭취 제한을 없앴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건강검진의 허와 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과잉 진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6개월마다 CT, MRI,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내시경, 천공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T-CT를 자주 찍으면 작은 결절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양성입니다. 하지만 추적 검사를 계속하면서 불안해하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갑상선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 없는 작은 결절을 발견해서 평생 걱정만 하게 됩니다. 둘째는 연령을 고려한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75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천공이나 출혈 위험이 이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암 검사인 PSA도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합니다. 설령 암이 발견되어도 진행이 느려서 다른 병으로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정말 필요한 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 청력 검사, 시력 검사, 인지 기능 검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검사들은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선별 검사도 중요합니다. 노년 우울증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5개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이것을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는데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지러움, 낙상, 인지 저하,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복용 약물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약인지, 용량은 적절한지,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제, 진정제, 근이완제 같은 약들은 노년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비약물적 치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70세가 넘으면 달라져야 할 건강 상식은 첫째, 마른 것보다 약간 통통한 게 낫고 둘째, 과도한 운동보다 적당한 운동이 좋으면 셋째, 극단적 저염식은 피하고 넷째, 콜레스테롤에 너무 집착하지 말며 다섯째, 과도한 검진보다 필요한 검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건강 상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 이것이 100세 시대의 진짜 건강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